8월 11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북한이 조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복절 80주년인 다음 달 15일 러시아와 공동우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공동우표 도안에는 옛 소련군 전사자 추모탑인 평양해방탑이 그려져 있으며 북한 조선우표사는 조선해방 80주년을 맞으며 러시아 연방과 공동우표를 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그간 우표를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해온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혈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러 관계를 적극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8월 12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별로 금액을 차등 지급한 소비 쿠폰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균형 발전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우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책 집행과 예산 운영에 있어 균형 발전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선온술형 시험 평가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쓴 선온수령 답안을 AI가 채점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채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 문항, 학생의 답안, 교사의 채점 결과, 첨삭 내용 등 실제 데이터를 모아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31건 발생해 3명이 숨졌는데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할 때 교통사고는 23.2%, 사망자는 62.5% 각각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4일까지 한강공원과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매주 3차례 이상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5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3차 방류를 완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류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한 7차례 방류 가운데 2회차로 총 7,800톤의 오염수가 방출됐습니다. 이번 13차 방류는 이번 달 1일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으로 작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늦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는 2023년 8월에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약 10만 1,900톤이 방류됐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성직자인 모친을 따라 미국에 거주하며 현지 대학에 다니는 20살 한국인이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붙잡혀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공의 뉴욕 교구의 마리사 시폰테스 신부는 영주권 심의 등을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시 측은 지난 2023년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인데도 이민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 8천만 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 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